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에도가 코난이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명탐정 코난 같은 경우는 사실 액션 애니가 아닌 추리 스릴러 형식의 애니이기에 그곳의 캐릭터가 이 세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싸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코난이 들어가 귀칼의 액션 애니가 아닌 추리 스릴러의 느낌으로 장르를 바꿔보는 시도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화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고등학생이었던 신이치는 수수께끼의 검은 조직이 만든 약을 먹고 어린아이 몸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는 코난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자신을 항상 도와주며 이것저것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브라운 박사가 코난을 자신의 연구소로 부르게 되었고 그는 새로운 기회를 발명했다며 이게 너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코난은 그곳에 들어왔고 기회를 작동시켰는데 그 순간 코난의 학교 친구들, 자칭 어린이 탐정단 아이들이 들어와 박사님, 아까 저희가 그 기회를 만졌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었죠. 그의 브라운 박사님은 엄청나게 당황했고 코난은 어린이 탐정단을 바라보며 눈으로 온갖 욕을 하면서 어떤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 눈을 뜬 코난은 갈 곳이 없어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커다란 그림자가 코난을 데려왔고 코난은 긴장하며 뒤를 돌아왔죠. 그러자 어떤 키가 큰 승려가 있었고 그는 이런 험난한 산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며 오늘은 이만 밤이 늦었으니 우리 절에서 하루 머물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코난은 그 승려를 보고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는 분명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팡이 없이도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죠. 코난은 그의 조심스레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은 히메지마 교메이 어릴 적 열병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그 후에 다른 감각들이 발달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사찰에다가 고아원을 만들어 고아들을 돌봐주고 있다며 그곳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널 반겨줄 거라고 했죠. 코난은 평소에도 어린이 탐정단 꼬맹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에 또 다른 꼬맹이들이 가득한 곳에 가니 벌써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런데 교메이는 어째서 한 명이 보이지 않느냐고 카야쿠는 어디에 갔느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카야쿠와 또 몰래 밖에 나가버린 것 같다고 했죠. 코난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사람들의 복장이나 여러 정황을 살펴본 뒤 이곳이 100여 년 전의 일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단에서 말 안 듣는 꼬맹이가 한 명씩 있나 보군 이라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야심한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나 코난은 눈을 떴습니다. 한 아이는 카야쿠가 이제 돌아왔나 보다 라고 하며 방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오니가 들어와 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코난은 저 괴물은 뭐냐며 당황했는데 순식간에 그 오니는 아이들을 해친 뒤 코난에게도 덤벼들었습니다. 코난은 벨트에 있는 축구공을 꺼내 날렸는데 그 축구공은 오니의 날카로운 손톱에 그대로 터져버렸고 코난은 자신이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만을 깨달았죠. 그때 교메이가 뛰어와 그 오니를 주먹으로 날려버렸고 그대로 교메이는 그 오니와 난투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코난은 그 모습을 보며 온순한 줄 알았던 이 남자가 화가 나니 저 괴물보다 더 괴물 같다는 생각을 했고 교메이는 맨주먹으로 그렇게 그 오니를 박살내버렸죠. 그러다가 마침내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그 오니는 태양빛을 받자 그대로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피투성이가 된 교메이와 수많은 아이들의 시체를 보고선 교메이를 살인 혐의로 잡아가게 되었죠. 교메이는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 아이가 범인을 교메이라고 지목하는 바람에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코난은 교메이의 결백을 주장하며 살해된 아이들의 몸에 나 있는 상처들이 교메이의 손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또한 그 아이는 어두운 상황이라 제대로 범인을 분간하지 못했음을 어필했죠. 또한 교메이의 몸에 나있는 사토의 흔적으로 이루어봤을 때 교메이 역시 살해당할 뻔했고,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오니의 존재를 모르는 데 했기에 오니가 범인이라는 것을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때 했기에 코난은 교메이의 무죄만 입증을 했고, 교메이는 그렇게 불려나게 되었죠. 그 교메이는 오니의 존재를 쫓아 귀살대원이 되게 되었고, 코난은 교메이 옆에서 오니의 행적을 추리해 그 오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며 많은 임무를 함께 수행해 나갔습니다. 코난은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신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며, 자신의 피지컬로는 도저히 오니를 상대할 수 없음에 이렇게라도 살아남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교메이는 귀할 때 주가 되어 최강의 전력이 되었는데, 주기적으로 시작되는 쥐아페이를 장가하기 위해 우베야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쥐아페이를 할 때는 먼저 주들과 당주가 모여 함께 식사 자리라고, 그 다음부터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난이 자신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졸라대서 코난을 데리고 왔죠. 그들은 우선 우베야키 카가가 있는 방 앞으로 가 코난을 데리고 온 것을 허락받으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교메이는 최강의 전력이자 리더와도 다름없는 사내였기에 우베야키 당주는 허락하겠다며 조금 있다가 식사 자리에서 보자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코난은 귀할 때의 당주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목소리만 들어도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인사가 끝나고 당주의 아내인 아마네가 그들을 뒷마당에 있는 식당으로 안내했고, 그렇게 그들이 식당으로 가보니 먼저 염주일 랭국추주로가 와있는 상태, 그는 교메이를 보자 뜨겁게 반겨주게 되었죠. 교메이는 역시 이 사내는 항상 쥐아페이 때마다 가장 먼저 도착하며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는 남자라며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고초 시노부가 다소곳하게 인사하며 들어왔고, 코난은 여자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리까지 올라간 건가? 이라는 인상을 받았죠. 그 뒤 우지 텐겐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다가 끽 하며 발로 브레이크를 잡으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아슬아슬하게 지각은 하지 않은 건가? 라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어쩐지 그에게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뭔가 급한 일을 마치고 온 듯한 모습이었죠. 그 뒤 무이치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무이치로의 몸에서는 어째선지 피냄새가 풍겨오는 듯했고, 무이치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좌석에 앉았습니다. 쿄로는 약속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이들을 보고 그들은 지가이군 주로서 가져야 할 정신상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라며 열의를 띄웠는데, 그때 사이미가 저벅저벅 걸어와 도대체 오니 죽일 시간도 없는데 이딴 자리는 왜 만든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죠. 그 뒤 미치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뛰어와 앉았고, 텐기는 이제 기유와 오바나이만 오면 되는 건가?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나무에서 오바나이가 스르륵 내려와 나는 여기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마네는 자 이제 다들 모이신 것 같으니 식사를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며 자신의 아들인 키레아에게 당주님을 모셔오라고 했죠. 그렇게 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미치라 큐로는 입맛을 다시며 빨리 당주님이 오셔야 먹을 수 있다며 한껏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깍 하는 키레아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모든 주들은 그곳으로 황급히 뛰어가 봤죠. 그러자 우부야키 당주의 방에는 칼이 복부에 박힌 채 죽어있는 카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불썩 쓰러졌고, 주들은 모두 일륜도를 꺼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며 긴장했죠. 코난은 이건 살인사건이라고 재빠르게 주변 상황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저택에 외부 침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했는데, 이 저택은 바깥에 보초를 서고 있는 비알대 검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주들 말고는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요리를 하고 있었기에 코난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큐로는 도대체 누가 감히 이런 흉악한 짓을 한 것이냐고, 설마 이 안에 배신자가 있는 거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죠. 텐게는 우베야키 당주의 시신의 모습과 피가 튀어있는 모습을 보니 누워있을 때 누군가 칼을 내리꽂은 것 같았고, 그것은 누워있을 때 순식간에 복부를 관통시킬 검수를 단련한 자, 이 정도의 실력은 아무래도 죽급의 검사는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코난은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며 방 내부를 자세히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된 방이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흔적은 없는 걸로 보였죠. 그때 사이미는 이게 검사의 소행, 귀살대주의 소행이라면 범행 시간에 식당에 없었던 자가 범인이라며 우리들 중 가장 늦도록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토미오카 기우가 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기우는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다 라고 소리쳤고, 주들은 그러고 보니 기우는 방금 당주님이 살해된 후에 처음 봤으니 확실히 수상하다며 모두 기우를 향해 칼을 빼들었죠. 기우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내게는 당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라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들은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에 기우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그때 코나이 나서서 기우씨는 범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주들은 네 혁이 뭘 아느냐고 돌아왔습니다. 코나는 처음에 자신이 교메이와 함께 당주에게 인사를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당주는 살아있었고, 그 뒤에 뒷마당에 있는 식당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랭고 큐조로와 토미오카 기우가 있었다고 했죠. 다만 기우는 구석진 곳 연못 쪽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있었고, 다른 주들은 기우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고 했습니다. 주들은 그게 정말이냐고 기우에게 물었고, 기우는 그래, 난 두 번째로 이 식당에 도착했지만 너네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인사 없이 조용히 앉아있었던 것 뿐이다 라고 했죠. 기우는 평소에도 귀살대 내에서 겉돌았고 항상 존재감이 없었기에 다른 주들이 기우를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의 주들은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어필하길 바란다고 충고를 했죠. 코나는 교메이와 자신이 당주와 인사를 한 후에 아마네의 안내로 함께 뒷마당 왔을 때 쿄조로와 기우가 먼저 있었으니 그들은 우베야키 당주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다음 곧이어 시노부씨가 도착했는데, 시노부씨가 만약 범인이라 가정한다면 당주를 죽이고 뒷마당으로 오르면 우리와 분명히 당주의 저택 근처에서 마주쳤을 것이라고. 하지만 시노부씨는 당주의 방이 아닌 다른 쪽 통로로 뒷마당으로 왔으니 시간적인 이유에서 당주를 죽일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9명의 주 중 기우, 교메이, 쿄조로, 시노부는 확실히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 나머지 주들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들어봐야겠다고 했죠. 그때 시노부는 전 사실 탱겐씨가 의심스러워요 라고 말했고, 탱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시노부가 탱겐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탱겐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고, 시노부는 시치미 때도 소용없다며 자신의 추리를 시작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교메이와 자신 다음으로 도착한 것이 바로 탱겐이었는데, 탱겐은 어쩐지 허겁지겁 달려와 땀을 흘리고 있었다며 그게 당주님을 암살하고 나서 빠르게 뛰어오느라 그렇게 된 건 아니냐고 했습니다. 탱겐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나는 그저 지각할까봐 멀리서 빠르게 뛰어왔던 것뿐, 그리고 내게는 당주를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죠. 시노부는 저는 당신이 당주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아내들 때문이죠 라고 말했고, 탱겐은 당황하면서 내 아이들이 뭐 어쩐다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의 말은 이랬죠. 탱겐은 원래 정보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암살하는 닌자 출신의 남자 마을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을 때 귀살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우연히 듣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우베야키 당주에게 설득당해 귀살대 검사가 되었죠. 그렇게 그는 탁월한 실력으로 주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베테랑 주로서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바로 3명의 아이들. 우베야키 당주는 탱겐의 아이들 역시 여자 닌자 쿠노이치 출신이었기에 온갖 임무들을 내보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니에게 당할 뻔한 위험한 일도 많았으며 유곽에 들어가 유료로 일을 해야 하는 수치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탱겐은 자신만 귀살대 일을 하면 되었지 왜 내 아이들까지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이냐며 당주에게 아이들의 임무에서 손을 떼게 해주라고 부탁했지만, 당주는 귀살대 주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탱겐의 아이들을 더욱 위험한 임무에 내보내게 되었죠. 그의 탱겐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은퇴를 해 앞으로는 아내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직서를 품에 안고 오늘 당주를 만나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당주가 그 은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탱겐은 화가 나 당주를 살해해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탱겐은 그런 자세한 사정을 누구에게 들은 거지?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스마가 탱겐이 은퇴를 고민하며 당주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줬었다고 했죠. 탱겐은 이런 스마 녀석 닌자 출신이면서 입이 그렇게 싸다니 한 소리 해줘야겠군 이라고 했고, 시노부에게 사연은 어느 정도 맞지만
그의 내가 당주를 죽였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품에서 봉투를 꺼내 보여줬고 그 봉투에는 아직 봉인이 느껴지지 않았음이 보였습니다. 탱예는 난 이번 주합회의가 끝난 다음에 은퇴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가지고 왔고 당연히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당주를 만날 생각이었다고, 또한 당주가 내 은퇴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예전 마을도 버리고 도망갔던 몸 귀할 때에서도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굳이 당주를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죠. 그의 시어머니는 그건 그렇겠네요 라고 말했고 다른 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탱예는 나는 오히려 무이치로 녀석이 의심이 된다고, 저 녀석에게는 당주를 살해할 동기는 물론 저 녀석이 왔을 때 났던 피냄새가 바로 당주를 죽이고 묻은 피일 거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탱예에게 어째서 그런 의심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탱예는 무이치로가 당주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무이치로는 예전에 일찍 부모님을 잃고 쌍둥이 형인 유이치로와 함께 힘겹게 자라고 있었는데 당주는 무이치로 형제가 해옥 검사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귀할 때 검사가 될 수 있게끔 사람을 보내 설득을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검사의 자손이란 것에 흥미를 보였지만 형 유이치로는 검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이고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완강하게 거부를 했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 오니가 무이치로 형제의 집을 습격해 형 유이치로가 죽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힘을 각성해 그 오니를 죽여버리게 되었지만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귀할대 검사들이 찾아와 무이치로를 구해줬고 귀할대로 데려가게 되었는데 무이치로는 오니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귀할대 검사가 되었고 천재적인 재능과 더불어 엄청난 노력으로 검을 잡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 모두를 놀라게 했죠. 하지만 그런 무이치로를 짝사랑하던 우부야시키 가문의 딸인 우부야시키 카나타는 자신이 집을 떠나기 전에 무이치로에게 진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귀할대라는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산에 해옥 검사의 자손인 토키토 형제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일부러 오니를 유인해 그들의 집에 보냈던 것, 거기서 무이치로가 살아남자 일부러 오니에 대한 복수심을 세뇌시켜 무이치로를 강한 검사로 기원했던 거였죠. 카나타는 그런 자신의 가문이 싫어 가출을 하게 되었는데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런 카나타를 잡아들이라고 탱겐에게 명령을 했고 탱겐은 카나타를 잡은 뒤 저택 근처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둬놓게 되는 바람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우부야시키 당주 때문에 쌍두형이 죽었고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알았으니 분명 무이치로가 복수심으로 당주를 죽였을 거라고 했죠. 그의 무이치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론 당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 하지만 내가 왜 당주를 죽여줘야 하지? 오히려 살려둔 편이 그 녀석에게는 더 고통이기에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기 원했어. 그런데 이렇게 죽어버려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야 라고 했습니다. 당주는 오랫동안 부자의 저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눈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지경까지 병이 악화된 상태였죠. 무이치로는 오히려 당주를 죽이는 건 생각이 짧은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신은 칼로지 미츠리가 의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츠리는 당황하며 무이치로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당주님을 죽이겠어요? 라고 안절부절 못했죠. 무이치로는 최근에 당신이 당주와 언쟁을 벌이고 당주를 협박했던 걸 봤어. 당신이 홧김에 당주를 죽여버린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오니에 대한 증오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검사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녀가 귀할대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결혼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인 근육량을 가지고 괴력을 낼 수 있었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여자 취급을 받지 못했고 미치리의 마을에는 죄다 그녀보다 약한 남자들밖에 없었기에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 귀할대란 조직에 강한 사내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입대하게 되었는데 단순한 성격에 압도적인 괴력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강한 주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고 마침내 주가 되었죠. 그런데 막상 주가 된 미치리는 당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귀할대 내에서는 연애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 미치리는 탱기 씨는 아내가 3명이나 있지 않느냐고 반문을 했는데 탱게는 귀할대 검사가 되기 전부터 그녀들과 함께였기에 예외라며, 안 그래도 탱게는 그 아내들 때문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내 말에도 거역하려고 들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이들의 연애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그렇다면 자신은
귀할 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연애를 하지 못할 바에는 귀할 때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당준 미치리에게 혹시 주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긴 것이냐고 물었죠. 미치리는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키고 말았고, 당준은 네가 귀할 때를 그만둔다면 네가 좋아하는 그 주를 위험한 임무에 보내 반드시 죽게 할 것이라며,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귀할 때 충성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화가 나 주먹으로 바닥을 3개 내리쳤고 바닥의 나무가 부서지게 되었다는 걸 말했죠. 무이치로는 그 소리를 우연히 밖에서 들었었고, 그 이후로 미치리가 이번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당주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당황하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당주님을 죽일 사람은 아니지 않냐고 눈물이 빙글빙글 맺혔고, 오히려 당주님에 대한 불만은 자신보다 사내미 씨가 훨씬 많았다고 그를 지목했죠. 사내미는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화를 냈고, 미치리는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저도 사내미 씨에 대한 것들에 대해 들은 게 꽤 많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사내미는 평소에도 당주와 수많은 갈등을 겪은 대표적인 주였는데, 사내미는 오니에 대한 증오심으로 귀할 때에서도 선두에 서서 오니들을 사냥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료들을 잃게 된 상태였죠. 그렇게 사이미는 수많은 동료들의 시체를 봐오며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주가 된 첫 주합회의 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에 우부야키 당주의 모습을 보고선 실망했고, 어떻게 이 조직의 수장이란 자가 오니 한 마리조차 죽이지 못하는 사내냐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당주는 자신도 칼을 쓰며 오니를 사냥하고 싶지만 애초에 약하게 태어나 그럴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자신이 당주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으며 다른 귀할 때 검사들과 같이 그저 오니를 상대할 태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했죠. 사이미는 말은 그럴듯이 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틀어박혀 젊고 능력 있는 검사들을 사지에 내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차라리 실력대로 교메이 씨가 당주의 자리에 서는 게 맞지 않냐며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의 다른 주들이 사이미를 말려 사태가 진정되게 되긴 했지만 항상 사이미는 우부야키 당주의 명령보다 독단으로 임무를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어느 날 사이미는 자신의 동생 게냐가 귀할 때에 입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부야키 당주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게냐를 귀할 때에서 파문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이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게냐만큼은 오니와 엮이는 걸 원치 않았고, 특히나 귀할 때 특성상 위험한 임무가 많았기에 동생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죠. 하지만 당주는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는데, 너도 알다시피 귀할 때는 항상 검사들의 숫자가 부족하기에 한 명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너 역시도 항상 귀할 때 검사를 더 뽑아 귀할 때 조직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그동안 자신이 당주에게 내뱉은 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에 자존심 문제로 더 이상 게냐의 파문 요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게냐가 최근에 임무에 나왔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사이미는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며 이게 다 그때 당주가 게냐의 파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게냐가 죽게 된 것은 당주의 탓이라고 꼭 당주를 죽여버리겠다고 술을 마시며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했죠. 사이미는 그 얘기를 도대체 누구에게 들은 것이냐고 물었고, 미치리는 오바나이 씨에게 슬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이미의 다혈질적인 성격과 살해 동기가 확실하다는 것에 다른 주들이 모두 사이미의 행동을 경계했고, 사이미에게 솔직하게 자백하라고, 아무리 네 녀석이라고 해도 이곳에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사이미는 그래, 솔직히 말해서 언젠가는 당주 자식을 꼭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죽었을 때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해서 열이 받기까지 했었지. 하지만 죽이고 싶었을 뿐 이번에 내가 당주를 죽인 것은 아니야 라고 했고,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이미는 자신이 당주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자 주들은 허튼 소리 하지 말라며 이 녀석이 범인인 게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들이 사내미를 포위하게 되었고, 사이미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것까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나도 극비 정보를 말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 오래전부터 오바나이가 당주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충격 고백을 했죠. 그의 모두가 깜짝 놀라 오바나이를 쳐다보게 되었고, 오바나이는 너희 자식 입 다물어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너도 미치리에게 내 정보를 말한 것 같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마 라고 한 뒤 오바나이의 계획을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죠. 오바나이는 어린 시절 여자들만 태어나는 일족에서 태어난 희귀한 남자아이였는데, 그 일족은 배모니에게 빌부터 자신이 낳은 아이들과 꼬시원 남자들을 바치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족에서 남자아이인 오바나이가 태어나자 배모니는 바로 잡아먹지 않고
좀 더 키워서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바나이를 감옥에 가두어 감금 생활을 시켰죠. 오바나이는 매일매일 자신을 쳐다보는 베모니의 소름 끼치는 시선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베모니는 오바나이의 피를 먹고 산다는 이유로 오바나이의 입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으로만 살아가던 오바나이는 어느 날 밖에서 소동이 난 걸 알고 목숨을 걸고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고 베모니에게 쫓기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나타난 그 당시 염주했던 큐조로의 아빠 신지로가 베모니를 화염의 호흡으로 베어내버렸고 오바나이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오바나이는 존경하는 신지로와 같이 검사가 되기 위해 수련을 했고 끊임없는 노력과 집념으로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렇게 오바나이는 꿈에 그리며 동경하던 신지로와 겨우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신지로는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자신의 자리를 아들 큐조로에게 물려주며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 후 아쉬움의 신지로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신지로는 은퇴 후 술에 빠져 살고 있었고 오바나이는 자신의 영웅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안타까워했죠. 그때 신지로는 술에 취해 오바나이에게 귀살대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덜어놓게 되었는데 당주는 오니를 혐오하지만 귀살대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사실 이구르일족 역시 오니와 결탁을 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그 돈을 우베야키 당주에게 바치곤 했었다고 했습니다. 베모니는 엄청난 사업수단을 가진 존재였는데 당주가 이구르일족이 낳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것을 눈 감아주는 대신 돈을 일정 부분 내게 만들었고 그동안 베모니에게 착취해온 돈이 어마어마했다고 했죠. 하지만 신지로는 자신의 정의감으로 인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베모니를 결국 퇴치해버렸던 것. 그 후에 우베야키 당주와 나는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뒷방 노인의 취급을 당해 아직도 현역으로 오니 사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분노를 했고 자신은 그런 뱀보다 교활한 행동을 하고 있는 카가야를 당주로 인정할 수 없고 차라리 정의감이 강한 신지로 씨가 귀살대의 수장이 되어주라고 했죠. 하지만 신지로는 카가야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카가야의 권력은 귀살대에서 절대적이기에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오바나이는 어떻게든 반란을 일으켜 신지로를 수장으로 올리고 싶었고 자신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네미와 미치리에게 뜻을 같이 하자고 설득하기도 했죠. 특히나 미치리는 귀살대원끼리 연애하면 안 된다는 당주의 말에 열이 받은 상태였기에 오바나이는 미치리에게 당주를 몰아내고 나와 연애를 하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오바나이 편에 서게 되었고 사네미 역시 평소에 당주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바나이의 계획을 따르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사네미는 이번에 당주를 죽인 것은 바로 오바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나이는 자신이 분명 조만간 당주를 몰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를 죽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귀살대에서 쫓아낼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했죠. 피를 묻혀가며 권력을 쟁탈하는 건 정의를 생각하는 신지로 씨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한 당주가 살해당했을 시점에 나는 사실 미치리와 비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미와 미치리에게는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사실 누구보다 당주를 죽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시노부였다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나는 당주가 살해당한 시점에 교메이와 쿄조로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는데 오바나이는 너의 똑똑한 머리라면 분명 자신이 손을 쓰지 않더라도 당주를 죽일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당주는 죽어도 싼 녀석이었다며 자신이 사실 당주를 죽일 생각을 가진 것이 맞다고 했죠. 다른 주들은 시노부의 고백에 진범은 사실 시노부라는 것인가 모두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오니에게 잃고 교메이의 도움으로 언니 카나이와 함께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고초자매는 귀살대원이 되며 충실하게 오니 사냥을 해왔죠. 그리고 카나이는 출중한 실력과 노력으로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 귀살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시노부는 그런 언니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시노부가 임무에 나가 집을 비웠을 때 상윤이와 오니가 그녀들의 집을 습격하게 되었고 그때 많은 츠쿠코들과 언니가 그 오니에게 당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오니에 대한 엄청난 복수심에 불타게 되었는데 그 오니의 행방을 쫓기 위해 그날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나비저택과 가까운 우베야키 저택에서는 상현의 오니의 습격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곳에도 오니가 올지 모르니
지원 병력을 보내지 않고 이쪽을 더욱 수비하라고 명령했었던 것을 알게 되었죠. 시노부는 당주가 지원 병력을 일찍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보내지 않아 카나이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빠져 당주를 증오하게 되었고, 그런 당주를 죽일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시노부는 그때부터 당주가 걸린 저주의 병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독약을 조금씩 먹게 했는데, 그 약은 당주의 고통을 잠시 동안은 먹게 했지만 점차 몸 전체에 고통이 퍼지며 병세가 악화되게 되었죠. 하지만 시노부는 그렇게 천천히 독약으로 죽이려고 했을 뿐 이번에 칼로 살해한 이는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슈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각자의 추리를 해대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네가 풀썩 다리가 풀려 쓰러지며 다들 당주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라며 충격을 받았죠. 그때 코난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며 당주의 방에 들어가 사건 현장을 다시 봤고, 그렇군, 범인을 찾아냈어 라고 하며 교메이 뒤쪽으로 다가가 마취총을 조준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항상 하던 것처럼 이곳에서 권력자인 교메이의 입을 빌려 추리를 하려고 했죠. 그렇게 교메이의 목덜미를 향해 마취총을 쐈는데, 그 순간 교메이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그 마취침을 손가락으로 잡았고, 이게 뭐지? 라며 바닥에다가 버렸습니다. 코난은 뭐야? 라며 당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입으로 이 사건의 진범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죠. 코난은 범인을 알아냈어요 라고 크게 외쳤고, 일단 몸에서 피냄새가 나 의심을 받고 있는 무이치로를 보며 그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만약 무이치로 씨가 누워있는 당주를 칼로 찔렀고 그 피가 튀었다면 당연히 옷 말고도 손이나 얼굴 쪽에도 튀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피를 빠르게 닦아낸다고 해도 얼굴과 손에 얼룩이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 단순히 최고 원인을 죽였을 때 묻었던 피, 그리고 모든 주들이 그런 핏자국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그의 주들은 그렇다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는 소리야? 라고 묻자 코난은 아무래도 범인은 우베야키 당주를 직접 찌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아마네씨? 라고 했습니다. 아마네는 당황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코난은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아마네씨예요 라고 했죠. 아마네는 난 당신들이 당주를 만난 이후에 곧바로 식당으로 안내해주지 않았냐고, 그런 나에게 당주를 죽일 시간적인 여유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코난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 확실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은 아주 영리한 생각이었다고 했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다며, 당주의 방에는 처음에 들어가 있을 때 양초가 켜져 있었는데 그 옆에는 까만 재들이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코난의 추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에는 우베야키 당주가 깊이 자고 있는 사이에 줄을 이용해 칼을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고 붉은 밧줄 부분을 양초가 있는 곳에 쉽게 타지 못하게 고정을 시켜 놓은 뒤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했죠. 그 뒤 교메이가 와 당주의 코난을 데리고 있어도 되냐는 대화를 끝마치자 바로 줄에 불을 붙인 뒤 아마네는 교메이를 식당으로 안내를 한 것. 그 사이 줄에 불이 붙어 타고 올라갔고, 칼과 연결된 끈에는 기름을 먹여놨기에 빠르게 그 줄을 태워 칼 그대로 떨어지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 살짝 타은타한 냄새는 우베야키 당주의 피냄새에 쉽게 묻히게 되며, 누군가가 당주의 방문을 열게 되면 그 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흔적을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재가 전부 다 사라지지 않아 집안 곳곳을 살펴보면 그 재들이 있을 것이며, 특히 칼을 줄로 매달았던 부분에는 확실히 재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오바나이가 빠르게 올라가 확인해보니 정말로 재가 있었고, 그러자 아마네는 털썩 주저앉으며 그 사람은 죽어도 싼 인간이었어요 라고 했죠. 아마네는 문현 집안의 출신의 아이로 억지로 우베야키 카가야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애초에 원치도 않은 결혼 생활이 싫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든 견뎌냈었습니다. 하지만 우베야키 당주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야 자신의 일족은 무장의 저주에 걸려 대대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말했고, 아마네는 자신의 아이들 역시 오래 살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죠. 우베야키 가문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이 단명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아이들을 낳아버린 상태.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딸인 카나타가 이런 자유 없는 억압된 삶이 싫다며 반항을 했고, 카가야와 계속된 갈등에 가출까지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네는 내심 카나타가 이대로 떠나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카가야는 탱겐을 통해 카나타를 붙잡아왔고, 우베야키 일적으로 태어난 이상 귀할 때를 위해 죽어야 한다며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죠. 그리고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대로 카나타를 감옥에서 죽게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이라면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언제라도 무장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모두 자폭을 각오해야 한다며 다른 아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기도 했기에 아마네는 자신의 아이들, 특히 카나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빨리 카가야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당주는 죽게 되겠지만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여서 카나타를 풀어주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 범행을 꾸몄다고 질투를 했죠. 그의 주들은 뭔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난처한 표정을 짓게 되었고, 아마에는 귀할 때의 교율상 당주를 살해했으니 저는 처형당할 죄인이 되겠지만 부디 저희 아이들에게만큼은 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오바나이는 쓰레기 당주가 만든 귀할 때 교율 따위 성실하게 지킬 듯 싶으냐고 새로운 당주로 신지로시를 뽑아 당신의 처분을 다시 논의하면 될 거라고 했죠. 주들은 모두가 가진 카가야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대해서 알고 나니 굳이 아마네가 죽이지 않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군가가 살해했을 거라며 많은 주들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을 만큼 당신의 죄를 크게 묻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코난에게 역시 너의 추리력은 대단하구나, 주들끼리 서로 의심하며 싸울 뻔한 것을 해결하다니 라며 칭찬을 했죠. 코난은 뭐 이 정도쯤은 저에겐 아주 쉬운 사건이죠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코난의 귀에 무언가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시공간이 왜곡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코난은 눈을 떠보니 브라운 박사의 기계 안에 있었고 어린이 탐정단 아이들이 코난 괜찮아?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았는데 라고 했죠. 브라운 박사는 코난에게 기계가 오작동해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이 기회는 다시 손을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코난은 휴, 그 세계에서는 엄청 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고작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니, 그나저나 그쪽 세상에 귀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려나?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추리 장르의 시나리오를 마치게 되었는데 역시 이런 추리물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반전을 주며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을 범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었네요. 코난 덕분에 우베야키 당주가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은 그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코난 그는 진정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